여기서 얘기하는 모자이크가 지금 제가 말한 그 개념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생체막을 구성하고 있는 바탕을 보니까 조그만 인지질들이 무악 모여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마치 그 조그마한 타일 모아가지고 큰 그림 만들듯이 인지질이 모여서 바탕질을 만드는 요게 모자이크 그 기법을 이용한 것과 같아. 그래서 모자이크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자이크 모델이야라고 하는 거는 인지질이 주성분인 건데 얘네들이 쫌쫌하게 배치가 돼가지고 막구조를 구성을 하더라. 요게 모자이크 모델이야라고 하는 거의 핵심인 건데 문제는 그냥 모자이크가 아니고 유동성을 갖고 있는 모자이크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요 유동성에 대한 얘기는 저랑 조금 이따가 보실 거고 일단 유동 모자이크막 모델에서 모델 자체가 뭔지 좀 짚어보셔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럼 요 모델에서는 모자이크 형태로 들어가는 요 인지질 사이사이에 단백질이 어떻게 들어가 있다고 하느냐면 이런 식으로 완전히 막에 박혀있는 단백질들도 있고 어떤 단백질은 이런 식으로 일부만 들어있고 일부는 빠져있는 경우도 있고 또는 어떤 단백질 같은 경우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아예 그냥 막에 속에 깊숙이 들어가서 아예 겉으로 노출이 안 되는 거지. 그쵸? 이런 식으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어떤 애들은 극단적으로 이럴 수도 있어요. 단백질이 이렇게 그냥 아예 막의 겉부분에 드러나 있는. 자, 그래서 우리가 생체막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인지질과 단백질이야 라고 했을 때 이 단백질들을 위치에 따라서 얘처럼 아예 막에 박혀있는 요 녀석이거나 이 녀석 같이 아예 막에 박혀있는 이런 단백질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내재성 단백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지금 저 위에 보이는 노란 아이나 밑에 보이는 얘는 이제 일부는 노출되고 일부는 막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애들을 이제 표재성 단백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표재성 단백질이 됐건 내재성 단백질이 됐건 얘네들은 둘 다 막단백질을 의미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막이야라고 하면 사실 떠올리는 게 약간 셀로판 막 내지는 뭐 비닐 같은 거 그런 걸 떠올리시지만 실질적으로 생체 세포 내부에 존재하는 막은 이런 식으로 인지질 바탕질에 중간중간 단백질이 들어가 있는 형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동 모자이크 모델이야라고 하는 게 일단은 인지질이 바탕을 구성한 형태가 모자이크 형태라는 거고 중간중간 단백질이 낑겨 들어가 있는 형태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자 그러면 이 모델에 대해서 우리가 얘는 이제 완전히 요목조목 다 잡으셔야 돼요. 저랑 앞에 봤던 것처럼 뭐 세포 연구 방법 대충 이런 거. 그 다음에 생체막 구조 잡아준 역사 중에 대충 흐름만 보면 돼. 근데 이거는 진짜 하나 차근차근 밟아서 개념 하나하나 다 잡으셔야 되는 개념인 거거든요. 그중에서 유동성이 있다는 얘기를 얘는 왜 하고 있는 건지. 자, 유동성과 관련해서 사실 생체막이 유동성을 가지고 있어라고 하는 거는 구조적으로 보셨을 때 뭐로 판단을 하시는 거냐면 인지질 구조를 보신다고 할 때 저랑 오늘 인지질 얘기 처음 하셨는데요. 인지질이 이 부분에 이제 탄소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만 부분적으로 극성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부분적인 극성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이게 비교를 해봤을 때 만약에 인지질이 이렇게 생겨있다, 완전 포화지방이었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유동성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 조금 이상할 수 있겠지만 부분적으로 극성을 띠고 있는 불포화 지방산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구조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약간의 이동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본 거죠. 근데 이거는 추측인 거니까 실제로 요거를 이제 확인한 실험적인 정보가 필요한데 옛날 실험 하나, 최근 실험 하나 두 가지를 보여드릴 텐데요. 옛날에 했던 실험 중에 1970년대에 이루어졌던 실험 중에서 쥐세포하고 사람 세포를 융합시키는 실험을 해서 확인을 한 방식이 있었어요.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림이 그 그림인데 이 실험이 지금 그거거든요. 자, 똑같은 포유동물이니까 쥐세포하고 사람 세포를 하나 준비를 해서 쥐꺼 인지질에다가 형광물질을 입히는데 뭐 초록색 입혔다고 할까요? 쥐꺼 세포에다가는 형광색을 입히고 이게 쥐꺼. 그 다음에 사람 거에다가는 구분 잘 되게 빨간색을 입히도록 하죠. 사람 거에다가는 인지질에 빨간색에 해당하는 형광물질을 입힌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세포막과 세포막을 합치는 거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어요. 아마 에틸렌글리콜 같은 물질을 처리해도 되고
전기 충격 줘도 되고 또는 히시약 같은 거 이용해서 열을 순간적으로 확 올리게 되면 히시약에 의해서 막이 융합되기도 하니까. 그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건 요 둘의 막을 융합을 시킨다고 하면 융합시키자마자 세포 상태를 보시면 약간 땅콩 모양처럼 보이세요. 그럴 수밖에 없죠. 합치자마자 하니까, 그치? 땅콩 모양처럼 보이고 거기 있는 현광물질 분포를 보시면 쥐 거에 넣었던 거하고 사람 거에 넣었던 게 약간 패싸움하고 있다고, 편가르고 있다고. 안 섞여 있어요. 합치자마자 인 거니까, 그쵸? 근데 중요한 거는 요 땅콩 모양을 만든 다음에 1시간 정도를 영양배지에서 키워요. 세포가 죽으면 안 되니까 세포한테 필요한 영양물질을 넣은 상태에서 거기에서 세포를 키우면 1시간쯤 지나고 나면 세포 모양이 땅콩 모양에서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사이즈가 아까보다 헐벗 크죠, 그쵸? 그런데다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땅콩 모양에서 편가르기 했던 그 현광물질들이 골고루 퍼져 있는 형태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막을 융합을 하고 충분한 시간이 흐르고 났더니 막에 있는 성분들이 골고루 섞였으니까 이렇게 색깔 분포가 달라졌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쥐세포하고 사람세포하고 융합하는 실험을 통해서 막이라고 하는 게 그냥 멈춰있는 게 아니고 유동성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걸 확인한 실험인데 이거 너무 실험이 올드하잖아. 언제적 세포융합 실험이야.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하는 실험은 사실은 막의 유동성을 보기 위해 하는 실험이 2가지가 있는데 이게 아마 자기들 교재에 안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있는지 모르겠어요. 비슷한 원리인 것 같은데 프랩이라고 하는 실험이 있고 플립이라고 하는 실험 2가지가 있어서 이거 캠벨 교재에는 안 나오는데 캠벨 교재 그 뭐라 그러죠? 그 뭐 읽을 거리 거기에 프랩 실험이 나오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해놓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나 영어 잘한다고 잘난 척 하나 해야지. 아싸. 이게 이니셜이니까 근데 이름이 좀 길어요. 플루어런스. 이게 플루어런스라고 하면 이거 현광물질 얘기하는 겁니다. R이 의미하는 게 리커버리, 회복이죠. 근데 언제 회복이냐면 애프터 포토 블리치라고 하면은 블리치가 왜 여학생들 알려나? 그 왜 머리 염색하는 거 중에 이렇게 한두 가닥 색깔 딴 걸 탈색하는 거 블리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포토 블리치라고 하는 게 빛을 탈색하는 시키는 거를 포토 블리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프랩이라고 하는 말을 해석을 해보신다고 하면 포토 블리칭 하고 난 다음에 현광물질을 회복하는 거를 보도했다라는 건데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 그쵸? 심지어 플립 같은 경우는 앞엔 똑같아요. 플로런스, 로스, 로스 인 포토 블리치. 앞뒤가 똑같은데 뭔가 가운데가 달라, 그쵸? 자, 그러면 이 2개는 어떤 실험인 거냐면 이런 실험인 거예요. 세포를 하나 준비를 하는데 그래도 나름 세포니까 핵은 좀 표시를 해줄까? 여기 핵이고 세포니까 이제 겉부분이 막으로 둘러싸여 있겠죠. 거기 막에다가 현광물질을 입혀가지고 초록색 현광으로 할까요? 이 막을 구성하고 있는 인지질에 현광물질을 입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현광의 인지질을 만든 다음에 여기서 포토블리칭을 한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UV라고 하는 빛은 에너지가 상당히 높아서 가시광선보다 에너지가 높은 자외선, 울트라바이올렛이라고 해서 UV라고 하는 거니까 이 높은 에너지의 빛을 공급을 해주게 되면 그 빛이 주어진 일부분의 현광물질을 제거할 수 있어요. 그거를 포토 블리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광을 입혀놨다가 이 부분만 UV를 쪼여가지고 이 부분의 현광물질을 띄어낸다. 똑같은 실험을 하는데 어디를 관찰하느냐에 따라서 프랩하고 플립이 달라질 텐데 자, 프랩의 자료를 볼 거야 라고 하면 어디를 볼 거냐면 지금 여기 블리칭 시켰잖아요. 이 부분의 현광량의 변화를 보시면 프랩이 되세요. 무슨 얘기? 자, 프랩이라고 하는 건 이거야.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저기서 측정되는 현광물질의 양을 볼 텐데 지금 포토 블리칭 하기 전에는 현광물질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현광량이 얼마큼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 지점에서 이 시간 지점에서 포토 블리칭을 한 거죠. UV를 쪼인 거죠. 그럼 UV를 딱 쪼이는 그 순간에 여기 현광세기를 본다고 하면 순간 툭 떨어질 거라고. 그렇지 않아요? 안 보이나 보다. 툭 떨어질 거라고. 맞죠? 왜냐면 블리칭을 시켰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리고 나서 뭘 하는 게 아니고 내버려 둘 거예요. 내버려 두면서 이 부분의 형광량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면 점점 형광량이 되살아나는 게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리커버리, 회복한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포토블리칭을 하고 나서 형광이 회복되는 현상, 그거를 보는데 이게 왜 회복이 되냐고. 내가 형광물질 뺐고 아무것도 안 했어. 근데 갑자기 얘가 점점 초록색이 되는 거야. 그럼 범인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옆에서 스멀스멀 온 거지. 근데 옆에서 스멀스멀 오려면 막이 움직여야 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는 막의 유동성이 있다라고 하는 걸 확인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게 없으면 회복이 안 돼요, 정상이지. 그렇죠? 그럼 제가 말씀드린 플립이라고 하는 건 먼저 말씀드렸어요. 같은 실험을 할 건데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 자료가 다르다고. 그럼 저 실험을 하면서 이번에는 플립 자료를 얻겠다라고 하면 어디를 보시는 거냐면 지금 프랩 할 때는 이거 UV 블리칭한 거기를 봤잖아요. 플립 자료 뽑으실 때는 바깥쪽이요. 여기 UV 블리칭한 바깥쪽의 형광량을 보실 거예요. 그러면 저기도 일단 실험을 시작할 때는 형광물질이 있었기 때문에 형광량이 웬만큼 있어요. 근데 이 지점에서 어디에 UV를 쪼인 거냐면 나는 요 동네를 관찰할 거고 UV 쪼인 건 그 옆 동네예요. 어떻게 보면 나랑 관계가 없는 동네예요. 맞죠? 그러니까 UV를 쪼이는 그 순간에 나의 형광량은 달라지는 게 없어. 근데 문제가 시간이 점점 흘러감에 따라서 나의 형광량이 야금야금 줄어든다고. 블리칭한 건 내 옆 동네인데 내가 왜 줄어? 이걸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 동네에 있는 형광물질이 저 동네에 가서 회복을 시켜줬으니까 우리 동네 거 형광량은 주는 거지. 그쵸? 그 그래프를 플립. 그러니까 로스잖아요, 로스. 내 동네에서 이게 형광물질을 잃어버리는 거니까 내 동네에서 로스가 왜 생겨? 옆 동네가 블리칭이 됐으니까. 근데 막의 유동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막의 유동성을 확인한 실험. 그래서 최근 실험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프랩이나 플립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요거는 좀 옛날 실험이라 고리타분한 실험이기 때문에 캠델이나 라이프 둘 다 나오는 실험이긴 한데 별로 저는 가치가 느껴지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막이 가지고 있는 유동성에 대해서 확인을 했으니까 그럼 막이 이 정도 유동성이 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잖아요. 막 유동성 얘기 나온 김에 책 순서 안 지키고 내 맘대로 한다. 자, 막의 유동성 얘기 나온 김에 그 유동성과 관련된 얘기 다 같이 정리하고 가실 거예요. 여기 지금 생체막 특성에서 유동성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시죠. 생체막이 유동적이야 라고 하는 거는 막 구조가 움직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는 교재에 그림 18번 참고하시면 되십니다. 자, 요 막의 유동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막이 움직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수평 이동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가 플립플롭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고. 여기 지금 보시면 여러분 보시는 자료에서 여기가 지금 플립플롭인 거고요. 여기가 이제 좌우로 움직이는 수평 이동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게 빈도수로 이게 플립플롭이야라고 하는 거는 막이 이렇게 있을 때 인지질 이중층이 있으니까 이렇게 있던 애가 휘가닥 뒤집혀가지고 이쪽으로 넘어온다든지, 그쵸? 아니면 여기 있던 게 홀랑 뒤집혀서 절로 간다든지, 이게 이제 플립플롭인 거고요. 수평이동은 진짜 말 그대로 여기 이제 막에 있던 인지질이 좌우로 움직이는 거, 이렇게 움직이는 거. 수평이동은 되게 빨라요. 되게 빠르고요. 플립플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속도를 얘기한다라고 할 때 한 번 플립플롭 할 때 필요한 날짜가 이틀 정도이기 때문에 거의 하루 동안에는 플립플롭 반밖에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대신에 사실 이 플립플롭이라고 하는 작업이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게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이틀에 한 번 하기에는 조금 너무 네가 그럴 때가 아니거든요. 이 플립플롭이 이틀에 한 번 걸로 하기에는 플립플롭이 돼야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기 막에 효소가 존재를 하는데 효소가 크게 세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플립페이즈라고 하는 효소가 있고 하나는 플로페이즈라고 하는 효소가 있고 마지막 하나는 합친 거 플립플로페이즈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사실 이제 플립이라고 하는 건 뭘 뜻하는 거냐면 이게 이제 막이 있으면
바깥쪽 층에 있던 게 안쪽 층으로 들어오는 게 플립이고 플롭은 안쪽 층에 있던 게 바깥쪽 층으로 나가는 게 플롭이란 말이에요. 인지들 이중층이 이렇게 있고 요 막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가 세포의 바깥쪽이고 여기가 안쪽이야 라고 하면 요 층에 있던 얘가 혓가닥 안으로 들어오는 거는 플립, 안에 있던 게 홀랑 나가는 거는 플롭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플립 페이지라고 하는 게 무슨 효소인 거냐면 에너지를 써서 플립을 뒷땅빨리 만들어주는 거. 이틀에 한 번이 아니고 거의 뭐 몇 초에 한 번꼴로 플립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효소가 플립 페이지인 거고요. 플롭 페이지는 반대, 플롭을 빠르게 해주는 거. 그럼 플립 페이지는 뭐냐면 두 개 다 하게 해주는 거. 그래서 막에 이제 요 효소들이 있어서 사실은 플립-플롭이 실제로 얘가 하는 빈도수만큼 느리게 진행이 되는 건 아니야 라는 걸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